안녕하세요. 육아헬러 연구소 정혜령입니다.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숨은 사실 우리 매일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쉬고 있지만 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또 숨을 편안하게 쉬는 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연구소의 가장 강점답게 숨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이 해부학적인 진실이 어떻게 내 숨을 더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습까지 연결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호흡을 이해하려면 코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숨은 숨이고 호흡은 뭔가 근력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숨을 잘 조절하고 숨을 이해하는 것이 코어를 튼튼하게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속의 그림을 보시면 이너코어라고 하는 골반 요추 영역의 가장 심부에 있는 네 개의 근육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그 치골과 꼬리뼈 살이 연결하는 해먹 모양의 근육인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 이너코어 중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복대를 두른 것처럼 배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넓게 감싸고 있는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이너코어에 속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약간 가로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혈근이라는 근육은 척추뼈 뒷면에 있는데요. 음, 횡돌기, 척추뼈 뒤에 횡돌기라는 부분은 여기 골격 모양을 보시면 추체 뒷면에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돌기들을 어, 극돌기와 행돌기로 나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숙일 때 뒤쪽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그 돌기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극돌기라고 부르고 만져지거나 보여지진 않지만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횡돌기라고 부르는데요. 다혈근은 이 횡돌기에서 극돌기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여기 뼈와 뼈 사이 요 오목한 부분을 메우고 있는 그런 작고 짧은 심부 근육입니다. 그래서 감자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자탕 뼈에 붙어 있는 그 부드러운 살코기, 그게 돼지 다혈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혈근이 또 뒤에서 이너코어에 속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지붕 역할을 하는 여기서는 가장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또 돔 형태의 근육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호흡의 주동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근육이 복부의 압력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힘을 쓸 때 탁 하고 조여지며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안 팔다리가 안정적으로 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호흡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골반 저근과 위에 있는 횡격막 사이에 요 공간은 그림으로는 비어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 장기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고요. 내부 장기의 특징은 마치 물풍선 같아서 눌러도 압축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튀어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물풍선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좌우 앞뒤로 밀리면서 튀어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부 장기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횡격막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이 그림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노코 사총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돔 형태의 근육인 횡격막이라는 근육의 그림입니다. 가장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뼈, 길게 연결되어 있는 요 뼈가 흉골이라고 하는 뼈인데요. 우리 몸으로 흉골을 한번 만져볼까요? 여기 쇄골 안쪽 가운데에서부터 천천히 짚어 내려갈 때 명치 전까지 이어지는 요 긴 뼈가 흉골뼈.
흉이 가슴 할 때 흉자니까요. 가슴뼈라고도 한글로는 부를 수 있고 또 다른 별칭으로는 복장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장뼈의 복장,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복장 터진다 할 때 그 복장인데, 뭔가 내가 속상한데 그게 잘 풀리지 못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속상함을 자꾸 유발하고, 그래서 한이 맺혔을 때, 그때 복장 터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복장 터진다는 기분을 자주 느낄수록 요 흉골 근처에 있는 근막이 딱딱하게 뭉쳐 있거나 흉골뼈와 유착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호흡을 방해하기도 하죠. 가슴이 꽉 눌려서 이 늑골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현경막으로 돌아가서 여기 복장뼈 흉골과 뒤에 있는 흉추, 요거는 등에 있는 뼈죠. 흉추 사이에 이렇게 우산 모양, 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횡격막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흉골이 앞쪽에 있고 흉추가 뒤에 있으니까 마치 횡격막은 우산을 켠 다음에 뒤로 약간 제껴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앞쪽은 좀 짧게 들려 있고 뒤쪽은 아래로 깊게 내려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을 공부할 때는 실제 내 몸에서 횡격막이 어디쯤 있나 느끼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몸을 잘 움직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횡격막의 기시와 정지를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기시, 오리진, 정지, 인설션은 시작점을 기시라고 부르고 정지점을 인설션이라고 부르는데 시작과 정지는 해부학자들이 같이 정해서 만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것은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기시와 정지를 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주로 기시점이 고정되고 정지점이 기시점 쪽으로 다가감으로써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기점이 고정되고 오리진 기시점이 정지점 쪽으로 딸려가면서 근육이 짧아진 경우도 있지만 주로 오리진 쪽으로 인설션이 딸려가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리진과 인설션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횡격막의 경우에 늑골 4, 5번 늑골 4, 5번이면 어디냐? 늑골 5번이 유두가 있는 곳이니까 한 요 정도 높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하부 늑골 가장자리. 이렇게 명찰에 만져보면 이렇게 뼈가 만져지죠. 요 가장자리 따라 쭉 횡격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골 뒤편, 이렇게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요 골격에 도움 받아보면 흉골 뒤편. 요게 다 기시고요. 그 다음에 하부늑골 가장자리 둘러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유추체의 1, 2, 3번 전면에 붙어 있습니다. 유추체 1, 2, 3번 전면은 이렇게 뼈로 보시면 유추가 총 5개인데 위에서부터 1번이거든요. 여기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대한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산을 뒤로 제껴 쓴 것처럼 앞쪽에서는 흉골 뒤쪽, 하부 늑골 가장자리, 늑골 4, 5번, 뒤쪽에서는 유추 1, 2, 3번 전면, 요런 식으로 횡격막이 가슴과 복부를 가로지르는 벽처럼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설션, 정지는 어디냐?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마치 그 우산의 꼭다리가 있는 꼬챙이 같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위치에 하얀색 부분 있죠? 여기가 중심건, 센트럴 텐던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여기가 횡격막의 정지점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보통 이제 어떤 근육들은 기시가 상완 이두근을 예로 들면 기시가 어깨 부분이고 정지가 아랫팔뼈 이렇게 어떤 뼈에서 다른 뼈로 이렇게 기시와 정지가 배치가 되는데 횡격막은 참 특이하게도 자기 근육 내에 정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 횡격막 그림 보면 약간 도너츠처럼 근육의 결이요. 기시에서 정지로, 기시에서 정지로, 기시에서 정지로, 기시에서 정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주로 오리진 쪽으로 인설션이 딸려가면서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횡격막은 짧아지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를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손으로 이 횡격막의 상태를 조금 표현해 볼 텐데, 여기가 명치 쪽, 그러니까 흉골의 끄트머리, 여기가 요추 1, 2, 3번 전면, 제 횡격막의 위치 그대로, 방향 그대로 이렇게 손을 제가 한번 위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횡격막을 돌려보면 이 부분이 센트럴 텐던, 정지점, 요 부분 하부늑골 가장자리, 흉골 뒤편, 요추 정면, 여기가 기시점. 자, 기시 쪽으로 정지가 가까워지게 되면 위에 있는 센트럴 텐던이 아래 명치나 하부늑골 가장자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평평해지는 모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올라갔던 횡격막이 센트럴 텐던의 하강으로 내려가면서 납작해지면 아까 제가 복부 안에 있던 장기는 눌리면 압축되지 않고 튀어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래에 있던 복부 장기가 눌리면서 옆구리도 튀어나오고 배도 튀어나오고 아래쪽에 있던 골반저근이 조금 늘어나기만 한다면 아래 회음부로도 튀어나옵니다. 압력이. 자, 그리고 튀어나온 만큼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가슴에 용적이 넓어지는데요. 그 넓어진 용적만큼 숨이 쑥 들어오는 게 호흡의 들숨이 됩니다. 자, 지금 좀 복잡하시죠?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제가 말씀을 설명한 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짧아졌다가 다시 탄성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눌렀던 압력이 사라지니까 배와 옆구리가 다시 탄성적으로 들어오고 회음부도 다시 올라가고 흉곽의 용적이 줄어드는 만큼 숨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날숨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호흡의 원리인데요. 아, 이게 참 모르는 이름이 나오는 데다가 머릿속으로 입체를 이해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자체를 즐기시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횡격막의 모양입니다. 여기가 검상돌기 있는 쪽, 하부늑골 가장자리, 요추 1, 2, 3번의 전면, 여기 위에는 중심건, 아래쪽 전체가 기시, 중심건 꼭대기에 요 우상 꼭지 있는 그 부분이 정지. 자, 그러면 숨을 마실 때는 횡격막의 수축, 횡격막의 단축, 중심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횡격막이 평평해지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장기를 압박하는데 이때 복부와 회음부가 이완되어 있을수록 장기를 압박하는 압력으로 장기가 사방 좌우로 또 아래쪽으로 부풀면서 배가 나오고 회음부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횡격막이 내려가는 만큼 흉강, 쇄골부터 횡격막 사이 공간은 위아래로 길어지겠죠. 그럼 그만큼 공기가 쑥 들어옵니다. 마치 그 주사기 피스톤을 당기면 액체가 들어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들숨이고요. 날숨은 중심건이 다시 위로 올라가며 횡격막이 이완되면 튀어나왔던 배와 옆구리, 또 회음부, 골반저근이 다시 위로 올라붙고요.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는 만큼 흉곽의 길이와 부피가 짧아지면 안에 있던 기체가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숨이 나가는데 이것은 피스톤을 밀어서 짜내는 것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들숨과 날숨의 원리인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횡격막이 내려갈 때 복부와 회음부 골반적은 이완되어 있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자, 이것이 호흡의 다양성, 또 사람마다 숨을 쉴 때 움직이는 곳이 다른 이유가 되는데요. 복부 회음부가 평상시에 얼만큼 부드러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편하게 앉으셔서 내 복부가, 내 옆구리가, 또 골반저근은 꼬리뼈부터 치골 사이, 우리 그 생식기가 있는 골반의 바닥면이거든요. 거기가 얼마큼 편안한지 한번 보시면, 제가 사실 장담하건대 대부분은 조금 긴장돼 계실 것 같아요. 회음부하고 복부는 사실 무의식적인 긴장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내가 뭔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걱정과 고민이 있거나 또는 자신에 대해서 약간 좀 못마땅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사실 긴장이 올라오는 근육이거든요. 그럼 현대 사회에서 사실 회음부와 복부가 무심코 있는 상황에서 풀려있기란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맨날 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어, 의식을 두고 힘을 풀 때는 이완할 수 있지만, 무심코 돌아서면 또 긴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저처럼 또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처럼 복부와 골반적은 회음부, 긴장돼 있는 경우에는 횡격막이 수축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복부가 늘어나면서 밀려 나가야 되는데 얘가 탁 조여져 있다. 그럼 횡격막을 누르는데 복부도 안 밀리려고 하겠죠. 근데 아까 장기는 압축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횡격막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기시 쪽으로 정진 중심건이 내려가는 방식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원래 그 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못 내려가니까 다른 방법으로 짧아져야겠죠, 횡격막이. 그래서 기시점인 하부늑골 가장자리와 요추 요 부분이 오히려 중심건인 정지점 쪽으로 올라가면서 숨을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숨을 마시게 되면 여기가 하부늑골 가장자리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래쪽 기시점이 올라가면서 하부늑골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고 벌리는 방식으로 횡격막이 작용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들어 올리고 벌리는 방식으로 작용하면 흉곽의 세로 길이가 늘어나기보다는 흉곽이 좌우로 앞뒤로 팽적으로 팽창하면서 그 용적만큼 숨이 쑥 들어오는 일명 흉식 호흡에 가까운 호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배와 복부가 이완되어 있다면 그때 배가 나오는 거를 복식 호흡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배와 회음부가 조여져 있을 경우는 횡격막이 내려가는 것에 내려가기보다는 하부늑골 가장자리를 벌려서 끌고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흉곽이 벌어지면서 숨을 쉬는 모습이 더 도드라지는데 그러면 흉식 호흡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런데 우리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 얘기를 들으면 어떤 호흡이 더 좋은가 혹시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요.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은 일단 좋은 호흡, 나쁜 호흡은 없습니다. 네, 우리 뭐 착한 사람이 좋냐,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좋냐 이러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어디서 막 뺨 얻어 맞았는데 그럴 수 있지요. 이해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일에 엄청 화를 내면서 막 권리를 찾겠다고 막 뿔처럼, 소처럼 들이받아도 좀 이상하고. 호흡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호흡이 무엇이냐, 효율적인 호흡이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복식호흡은 아까 횡격막이 내려갈 때 배랑 회음부가 이완되어 있을 때 나타난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식호흡의 경우에는 이완을 유도하는, 이완되어 있어야 복식호흡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자꾸 복식호흡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랫배, 골반저근의 힘을 풀게 되기 때문에 이완을 유도하는 호흡으로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이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게을러지는 것을 생각하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완과 게으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인데요.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서 우리 몸의 고유한 생명활동, 예를 들면은 소화작용, 또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기운차게 움직이고 밤이 되면 스르르 하고 졸리는 수면 리듬에 관한 것, 또 아이들이 키 크고 어른들은 그 어른들은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호르몬 작용에 관한 거, 그리고 기분 변화. 네.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고 너무 지나치게 우울하지 않고 어떤 기분을 균일하게 또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드린 증상 중에 어떤 것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면 이완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분들에게도 이완이 굉장히 권장되고 실제로 이완을 치유 기제로 적용을 해서 효과적이었다는 어떤 논문이나 연구 결과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게 복식호흡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신경계가 부교감 신경계라고 하는데, 부교감 신경계라는 신경계가요, 여기 천골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골을 자극하는 것, 천골 주변을 일정하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자극을 하는 게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러려면 요 아랫배 인근, 천골의 앞면이 아랫배니까요. 그리고 골반 아래쪽, 요런 데를 리드미컬하게 호흡으로 자극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또 그게 복식 호흡이기도 하죠. 자, 그럼 흉식 호흡은 무엇에 도움을 주냐? 일단 흉식 호흡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 복부와 회음부, 골반 저근과 복행근에 약간의 힘을 주고 있는 상태,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조이는 것을 우리 코 안정성, 파워하우스를 강화한다. 여기 그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이고 있으면 안정감 있게 팔다리를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때 골반 요충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많거나 격한 운동을 할 때나 또 우리가 달리거나 뛰거나 이렇게 어떤 활동적인 상태일 때는 풍식 호흡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저절로. 그리고 또 흉식 호흡은 신기하게도 요 하부늑골과 흉추 쪽 위쪽을 자극을 하는데 교감신경계가 여기 흉추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흉추 쪽을 자극을 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흉식호흡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것은 또 좋지 않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게 적절하게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것은 활력을 일으키고 뭔가 좀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이렇게 신나고 도전 정신이 막 들고 성취지향적이 되고 좀 이런 마음을 키워주기 때문에 나 너무 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막 신나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는 흉식호흡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이제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실 텐데요. 모든 호흡의 기반은 복식 호흡입니다. 흉식 호흡이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요가에서는 먼저 다 비우고 내려놓고 충분히 휴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식으로 치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아마 피곤함이 좀 쌓이시고 지치실 때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복식 호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바닥에 누우셔도 괜찮아요. 앉아 있는 게 좋으냐, 누워 있는 게 좋으냐는 그냥 편안한 상태시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앉아서 하시고 싶으면 양 무릎을 좌우로 열고 발 뒤꿈치는 골반 앞에 이렇게 나란히 내려놓고 양팔은 다리 위에 부드럽게 얹어놓고 두 눈을 편안하게 감습니다. 먼저 골반과 지면과의 접촉 또는 누워 계시는 분은 몸의 뒷면과 지면과의 접촉을 느껴보세요. 접촉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분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각을 통해서 접촉을 느껴봅니다. 좌우 골반 중에 어느 쪽 골반이 더 무겁게 바닥을 누르고 있나요? 누워 계시다면 몸의 오른쪽 반쪽이 더 무거운가요? 왼쪽 반쪽이 더 무거운가요? 내 몸은 각자 계신 그 방의 전체 공간 중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요? 공간 전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느껴보고 그 중에 내 몸이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도 느껴봅니다. 내 몸의 앞면과 앞벽 사이 공간의 크기, 내 몸의 오른쪽 측면과 오른쪽 옆벽 사이 공간의 두께, 몸의 왼쪽 측면과 왼쪽 벽 사이 공간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느껴봅니다. 정수리에서부터 윗벽 사이는 얼만큼의 공간이 위치해 있나요? 이제 숨으로 의식을 가지고 갑니다. 숨으로 의식을 가지고 간다는 느낌은 마치 하늘을 보고 있다가 바닥에 뭐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의식이 하늘에서부터 바닥으로 이동할 때와 똑같이 숨이라는 주제로 숨이 주는 느낌으로 마음을 데리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몸의 어느 부위에서 가장 숨이 선명하게 느껴지시나요? 몸의 앞면 전체에서도 숨을 찾아보고 몸의 좌우 측면에서도 숨을 찾아보고
몸의 뒷면에서도 숨을 찾아봅니다. 지면과 닿아 있는 몸의 부위에서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수학 문제를 풀듯이 조급하게 애쓰면서 답을 찾으실 필요 없이 마치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의 그 태도처럼 단순히 알아본다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숨이 가장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 부위에 의식을 가져갑니다. 의식은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하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나가고 있구나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바라볼 때 오히려 숨이 불편해지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신다면 나도 모르게 숨을 비판하거나 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느껴보세요. 마치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볼 때,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하지 않듯이 숨도 내 몸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점점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쉬려고 하실 필요도, 잘 쉬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잘 쉰다라는 단어와 깊게 쉰다라는 단어도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감각으로만 숨을 경험해 보세요. 숨에 대해 어떤 기대, 예측, 판단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뇌가 없는 단세포 생물이 돼서 숨을 경험하는 것처럼 5번의 호흡을 이어나갑니다. 이제 5번째 호흡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숨은 그냥 이어나가게 두시고 양쪽 좌골, 골반의 바닥면과 바닥과의 접촉. 누워 계신 분들은 몸의 뒷면과 바닥과의 접촉을 느껴봅니다. 맨 처음에 호흡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접촉이 똑같은 느낌인지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살펴보고
지금의 내 몸에서 올라오는 느낌, 마음 상태에도 어떤 변화가 생겼나? 지금의 그 느낌은 어떤가 살펴봅니다. 배꼽 주변에서, 배꼽 아래에서 치골과 꼬리뼈 사이 골반 저근이 있는 위치에서 숨을 느껴보세요. 역시 나에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애쓸 필요 없이 조급할 필요 없이 쓱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다음 날숨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눈을 감으신 채로 각자 계신 공간의 크기, 내 몸이 어디쯤 있는지 느껴보시고 그 공간을 느끼신 상태로 다음 마시는 숨에 두 눈을 뜹니다. 자, 방금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복식 호흡을 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보시고, 자, 그 느낌이 이제, 어, 좀 편안하거나, 네, 생각의 양이 좀 줄거나, 또 몸이 좀 나른해지거나, 음, 무겁게 바닥으로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드시거나, 그러면 그것이 이완 효과를 보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만 어색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무엇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또는 음, 다른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휴식은 있어야 되고, 오히려 충분히 쉬고 나를 잘 보살피고 나면 의욕이 생기고 더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영상 보시고 수련도 좀 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